지난주 이번 주 최고위원회 취소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태용호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무서워. 왜 그러냐면 예. 태용호가 북한에서도 지배층이 갖고 정보가 많잖아요. 부역자였죠. 북한 정권에. 남한에 와서도 지금 부역자란 말이죠. 지배층이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보좌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녹취가 돼 있잖아요. 이번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 희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녹취가 돼 있답니다. 아 더 있다고요 녹취가? 보좌관들이 네. 하도 태용호가 이상한 짓 하니까 회의 때 녹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태용호 보좌관이 녹취를 했는데 녹음할 정도인데 네. 태용호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 윤석열이한테 전화 왔다. 김건희한테 전화 왔다. 네. 김기현한테 전화 왔다. 정광훈한테 전화 왔다. 그다음에 이번에 만난 사람은 이진봉 정무수석이잖아요. 네. 전화 왔어요. 녹취했을까 안 했을까 태용호는? 저는 여러분 태용호가 녹음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북한 정권에서 부역했던 자로서 지가 언제든지 또 토사구팽 당하거나 권력에서 숙청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네. 숙청당하지 않기 위하여 녹음을 많이 났을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겁이 날까 안 날까요? 태용호 저자가 네. 계속 무리를 일으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뜨려 총선 때 큰일 나게 생겼어. 근데 최고위원회 오지 말았는데 온대. 태용호 무서운 거야. 겁이 나는 거야. 어떤 얘기 그러니까 할지 모르니까. 어떤 얘기?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최고위원회 와가지고 저번에도 김기현 박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처럼 정강원 도움을 받지 않았다. 김기현을 저격해 버린 거 변경하는 아니에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아니 김기현 저격한 거죠. 그래요. 네가 뭔데 니까짓 게너 윤석열이 시켜준 건데 당 대표도 안. 여러분 김기현의 최대 비극이 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기현이 누군지 국민들이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김기현. 아니 박 기자는 우리는 대표인데요? 알지. 아유 몰라. 역대 여당 대표 중에 지명도 인지도가 제일 떨어진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지 안방에서도 민주당이 당선이 돼요. 기초원이. 아 그것도 지난번 윤석열 퇴진. 재보궐선거. 그 예. 최덕종 후보님은요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당선됐어요. 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민주당 후보 중에도 막 보수 중도인 척하면서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험지에서 그게 네. 아니에요. 그분은 아하.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촛불 집회까지 왔어요. 당선이 됐다. 네. 그걸 그 봐서도 정도로 울산에서도 김기현은 아웃이에요. 이미. 왜? 정치인 줏대도 없이 네.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하고 김건희 시키는 대로 하고 빡빡 기어가지고 겨우 당선됐잖아요. 네. 이준석 몰아내고 나경원 출마 안 시키고 그 나경원이 싫은데 찾아갖고 강제로 손잡고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경원 손 이렇게 있는 거 네. 박 기자 보셨죠? 네. 나경원 손잡기 싫어가지고 그런 짓 하니 울산 시민들이 좋아. 그다음에 남진 김연경 선수 악용해갖고 지지받았다 거짓말하다 걸리고 맞아요. 그 일도 울산 있었죠. 시민들도 너무 쪽팔리고 열받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교육감, 네. 그다음에 진보 기초를 만든 건데 그래요? 김기현의 최대 비극이 그거 여러분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니까요. 김기현이 누군지를. 태용호 최고위원이 그 김기현 대표를 자, 더 유명한 사람 누구냐? 면전에서 비판했고. 태영호하고 김재훈이 더 유명해요. 아하. 김재훈 정광 만세 이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태영호 계속 4.3도 김일성이 시켰고 김구도 김일성이 조종했고 네.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이게 김일성 찬양입니다. 북한에서 배운 대로. 김일성이 전지전능한 사람 아니에요. 와, 그 먼 제주에서의 민중 항쟁도 네. 김일성이 다 지시하고 아하. 설계하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민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김구도 김일성이 갖고 놀았다잖아요. 그럼 김일성 뭐예요? 신이네 신. 김일성, 김정일이 싫다고 탈출한 자가 네. 김일성이 완전히 전지전능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반성도 안 해요. 근데 최고위원회 나와가지고 김기현이한테 국민의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최고위원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윤리에서 어떻게 징계 수위가 결정이 그래서 될까요? 저는 1년 다음권 정리 못한다고 봅니다. 못한다. 왜냐하면요. 세게 만약에 못한다. 이진복도 공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1년 다음권 정지면 공천을 못 받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태용호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래요. 녹음해놓은 거, 녹취해놓은 거.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석열, 김건희 자기한테 했던 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잘한다. 더 세게 이야기해라. 4.3은 김일성이 조종했고
김구도 꼭두가시였고 김일성이 더 잘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였을 거예요. 이번 윤리위 징계가 정말 중요한 김재원이는 분수령이 될수 중징계가 있다. 당할 거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네. 네, 태용호 최고위원은 태용호는 쉽지 제가 않다. 보기에 경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경징계 당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요. 지금 뭐 대부분의 뭐 정치권에서는 1년 당원권 정지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망도 쉽지 있어요. 않다. 저는 이제 오마이TV에서 항상 네. 제가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하고 잘못을 빌잖아요. 다음 주에 확인해 예, 볼게요. 다음 주에 제가 잘못을 비는 한이 있어도 네. 만약 1년 당원권 정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태용호가 엄청 오히려. 반발할 겁니다. 지금 태용호 최근에 기자회견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네. 그리고 보좌관 중에 녹음해서 유출한 자를 색출하겠대요.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었다. 양자간의 대화나 다자간의 대화 중에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요 녹음한 건 불법이 아니에요. 네. 처벌 못해요. 근데 당사자랑 없이 외부에 공개한 것에서 민사상의 손배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너 나를 모욕했다. 네. 내 신의를 저버렸다. 내가 그래서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민사 소송은 돼요. 형사처벌 못해요. 근데 뭐 어떻게 색출해요? 아하. 저는 그래요? 그 보좌관님이 공직제보자로 생각하는데 근데 녹음이 더 돼 있을 거다. 한번 다시 한 번 말하는데 태용호는 근데 녹음을 더 해놨을 거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김건희한테 전화한 거 다 녹음해놨을 거다. 왜? 북한에서부터 그걸로 생존한 사람이거든요. 정보, 네. 기밀, 충성. 예.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남한에서 비슷하잖아요. 오늘 태용호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단언컨대 이진복 정부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위 행보에 대해 저에게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도 참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단언컨대 모순점 그런 적이 아닙니까? 없는데 보좌관을 모아놓고 그러니까요. 그럼 더 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정무수석이 예. 다 공천 더 받으려면 더 싫어. 그 발언 다음에 그 전에 일본 발언 안 하던 자가 갑자기 네. 민주당을 막 비난하고 심지어 저는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는 게요. 오바 중에 개오바를 했잖아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애교 백서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의 징표로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까지 애교 있었는데. 백서 때문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곤란해지니까 네. 태용호 씨가 이진모한테 들은 대로 공천 받으려고 원래 강남 가면 연속해서 공천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럼요. 비례나 다름없으니까 네. 국민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또 노린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음. 공천 받으려고 오바 중에 개오바해서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마저도 이걸 한일간 개선됐다고 이야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망언 중에 망언이잖아요. 네. 어떻게 걔가 그 사람이 그런 말 했겠어요, 여러분. 공천 받으려고 한 겁니다. 100% 팩트입니다. 저는 그리고 뒤에 이건 전후 사정을 의혹이 아니라 보면 전후 사정 다 보시고 국민의힘 내에서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태용호는 강남에서 지금 한 번 더 국회의원 하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기시다한테 윤석열이 기신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이진복한테 기시고 기시로 작정하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어쨌든 그 최고위 그 윤리 앞두고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 앞두고 네, 오늘 그렇죠. 올린 거니까. 공천은 내가 거짓말한 거다. 내가 잘못했다. 난 바보 멍청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절대 피해가 안 가. 음. 그래야 징계가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대통령실에 누가 되잖아요. 네. 김재원에 대해서 징계 요청 누가 했어요? 대통령실에 했잖아요. 그 얘기 나왔었죠 대통령실. 날라가는 거거든요. 윤석열 눈밖에 나면 다 날라가 봤잖아요. 네.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다 봤잖아요. 심지어 권선동도 날라갔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네. 잠잠하잖아요. 날뛰는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 한동훈, 권성동, 아니 장제원, 이철규, 김기현 이 사람들 공통점 뭐죠? 윤석열, 김기현이한테 낙점받은 사람들. 그런 날뛰고 있잖아요. 그걸 태용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이다. 내가 잘못했다. 네. 내가 거짓말쟁이다. 녹취 유출한 놈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새끼는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나는 중징계하지 마라. 경징계라. 공천 다시 받아야 된다. 시그널을. 그리고 그네도 중징계하면 나도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어떻게 될까? 향후 나를 음해하고 있다. 나를 죽이고 있다.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저번에 기자회견이 협박이에요. 아. 오늘 페이스북은 구걸이라며.
아하. 저번 기자회견 보세요.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아니나 집단 다를게 린치다 그랬죠. 극우 단체들이 요즘에 퇴혐오 취지를 공개적으로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요. 한번 한번 오늘 보시죠. 윤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 어제 풋살했더니 얼굴이 예. 좀 탔네요 보니까. 그래요. 자, 몸 잘 챙기시고요. 예.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 200일 200시간 집중 추모행동 선포 예. 기자회견 이것도 저희가 가야죠,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저희 채널에서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 마무리되면 그 생중계 보시면서 지금 이게 아직까지 특별법 제정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유족들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이 그러니까 현장도 국민이 함께 주관다라는 봐주십시오. 걸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노동자든 이태원 참사든 너무 많은 분들이죠. 근데 더 슬픈 것은요. 이제 이야기 마무리했지만 앞으로 이런 참사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안전을 도외시하고 노동자 서민들을 때려 죽이려고 간첩으로 몰고 깡패로 몰고 부패 사범으로 몰잖아요. 네, 억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될 수 있어요. 이미 전세 사기 대책 이것을 전 정권 탓으로 몰고 전세 보증금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확고하게. 왜 도와주냐? 네가 사기당해 왜 도와주냐 그러니까 벌써 3명이 자살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회적 타살입니다. 네. 만약에 그 전세 보증금 100%는 아니어도 참여연대 대안이 이거더라고요. 전세 보증금 너무 과했잖아요. 깡통 전세잖아요. 시세보다 많이 냈잖아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보전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 시세 또는 공정하게 평가한 전세 금액은 일단 보전하고 도와준 다음에 그다음에 전세금 떼먹은 놈들 네. 지구가 추적해서 최대한 구상권 행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1억이다. 박정 기자님과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 실제 8천만 원 정도 전세인데 1억 2천을 냈다 우리가. 그럼 우리도 4천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일단. 다음 네. 8천만 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 8천만 원도 그냥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건물 짓잖아요. 그다음에 네. 공인중개사 사기에 가담한 자들한테 끝까지 추적해서 돈 받아내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7천만 원 받아냈다. 그럼 딱 1천만 원 들여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 하니까 벌써 3명이 자살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 피해자한테 왜 도와주냐는 분들이. 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 사기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전세제도 이런 국가가 보호해주겠다 약속한 공인 자격증, 네. 그다음에 전세제도,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에서 알아보고 조심하는 당한 사기예요. 그냥 사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이건 이런 정도의 사기 이렇게 많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럼 국가 경제는 국민 경제, 지역 경제 생각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세금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 재벌 대기업, 은행들, 네. 건설회사들은 정부가 얼마나 많이 세금으로 도와줘? 왜 국민들은 안 도와줘요? 왜 사기 피해자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매불쇼 나왔는데 매불쇼에도 그런 댓글 달렸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